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입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재무관리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권 투자론이라든가 금융기관론이라든가 이후 과목을 듣는데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이번 3주차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주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산 상태나 경영 성과와 같은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 회계 보고서를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연관성을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재무제표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지난주 강의 후반부에서는 끝으로 재무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 또 총자산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큰 주제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값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바로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번 강의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도 그에 맞춰서 첫 번째 화폐의 시간적 가치란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이어서 현재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의 시간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현재의 1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100만 원 이 둘 중에 어느 걸 갖겠냐, 가질 수 있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걸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느 걸 갖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대개는 현재의 100만 원을 더 선호합니다. 그 얘기는 현재의 100만 원이 내년에 100만 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현재의 100만 원이 내년에 100만 원에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더 크냐, 또는 내년에 100만 원은 현재의 1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얼마의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시점을 고려해서 구해낸 가치, 그를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합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시간을 달리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할 때는 이자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내년에 얼마일까? 그거는 이자율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현재의 100만 원을 안 쓰고 저축을 했을 때 내년에 가면 얼마가 될까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크게 되면은 현재의 100만 원이 훨씬 더 커지고 이자율이 작아지면은 조금 더 작아지고 이런 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이자율을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설명을 할 때는 수익률 또는 할인율 이런 말로 씁니다. 어떤 때는 수익률, 어떤 때는 할인율이라고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는가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미래 시점에 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에 가서 계산을 할 것으로 현금 흐름의 유형을 일시불과 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합니다. 일시불은
지금 현재의 100만 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1000만 원. 이게 한 번의 현금으로 원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시불에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원페이먼트. 그리고 연금은 이런 거죠. 매년 말 똑같은 현금 흐름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말에 100만 원, 내년 말에 100만 원, 후년 말에 100만 원 이렇게 3번을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건 연금입니다. 연금. 그리고 무한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무한연금은 매년 말 똑같은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금과 똑같은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을 영구연금 또는 무한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금 현금 흐름의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미래가치에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를 살펴보고요. 현재가치에서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치에서는 미래가치와 달리 무한연금의 현재가치를 공부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미래가치에서는 무한연금의 현재가치는 없는가? 이게 무한연금은 왜 여기 없는가? 이거는 무한히 계속되는 현금 흐름을 먼 미래에 가서 평가하게 되면 이건 그냥 값이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값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정할 필요가, 우리가 그 재무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무한연금의 미래가치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순서는 미래가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가치를 살펴볼 거예요. 미래가치에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를 살펴보고, 현재가치에서는 일시불, 연금, 무한연금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미래가치에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 일단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일정 금액, 이게 그 원페이먼트예요. 일시불. 그것을 미래 시점에서 평가한 것을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의 100만 원을 1년 후에 가서 얼마가 될까? 그거를 계산하려면은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1년 정기예금을 100만 원 든다면은 금리 10%에서 1년 후에 얼마를 찾게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 원금과 100만 원 곱하기 0.1 해서 10만 원. 이것이 바로 1년 후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2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 이러면은 12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100만 원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0, 1, 2라는 시점이 있으면 여기서 100만 원을 요때에 가서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자 여기서 받은 첫 해 기간에 이자가 여기에서는 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0 곱하기 요까지의 가치가 100 곱하기 1.1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원금이 돼서 다시 1.1을 곱해야 요때의 가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0 곱하기 1.1,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후에 가면은 110만 원의 가치가 되고, 2년 후가 되면 이것의 그 1년 후 가치가 되니까 12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P0라는 금액을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율 R이라고 하면은 N 시점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N 시점 후가 되면 바로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PN이 되는데,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P0의 N 시점 이후의 미래 가치는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발생한 이자를 찾지 않고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복리 계산한다고 합니다. 복리 계산. 그래서 아까 여기서 100만 원을 여기서 110만 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10만 원에서 10만 원 이자를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넣으면 이게 또 1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될 텐데 요거는 단리 계산이라고 합니다. 단리 계산.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고 나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1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는 다음 기간에 계산할 때 원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 복리 계산이 됩니다. 121만 원 이렇게. 그래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그 이자율 R을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것을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N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지 않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여기가 만기가 되고 여기가 P0 미래 가치가 된다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형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수 함수가 돼서.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미래 가치는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것이 이제 눈덩이 같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복리의 마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때는 이자를 돈을 빌려 썼는데 그거를 안 갚고 오랫동안 두게 되면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대로 예금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먼저 일찍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늘어나는 게 급속도로 늘어나서 그 금액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일시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를 봅시다. 매년말 일정한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고 해요. 애뉴어티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연금 종료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를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년 100만 원씩 그 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가서 그 앞으로 뭐 20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그 연금을 중간에 찾지 않고 다 맨 마지막 받는 요 시점에 가서 이거를 다 모으면은 그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것이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이번에는 그 현재 가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아까 얘기했듯이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미래의 일정 금액, 그거는 한 번의 현금 흐름이에요. 원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얼마가 될까? 이거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거는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이자율은 10%인데 1년 후에 내가 100만 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냐 이거예요. 그거는 1년 후에 들어올 것을 1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90.9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1년 후 100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90.9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확인해 볼 수 있죠. 90.9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1 플러스 0.1 하면은 딱 100만 원이 되잖아요. 1년 후에. 그래서 그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그 1 플러스 R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의 미래 가치는 2년 후 들어오는 원 페이먼트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2년 후 거니까 그거는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100만 원의 10%로 2년 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82만 6천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2만 6천 원에 곱하기
2년 후니까 1.1에 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딱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들어오는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90만 9천 원이고 2년 후에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보면 82만 6천 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n년 후에 pn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건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나누면은 그게 바로 p0가 되는 거죠. 현재 시점의 가치. 요거는 아까 p0에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서 이게 바로 n 시점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죠. 아까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 이자율을 수익률이라고 했고 그렇게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컴파운딩 한다고 그래요. 복리 계산한다고 그럽니다. 복리 계산. 그런데 이렇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할인한다고 합니다. 할인.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똑같은 이자율인데도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쓰는 그 이자율은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수익률이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말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재무관리, 기업재무 그 책들을 보다 보면은 할인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를 볼까요? 이번에는 그 매년 말 일정한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연금을 모두 현재 시점으로 계산한 가치를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쭉 해서 한 10년 동안 그 100만 원씩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연금을 맨 마지막 받는 시점에서 다 계산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을 이번에는 다 현재 시점으로 끌어와서 할인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미래 가치와 그 현재 가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것을 설명하면은 그 앞서서 그 살펴봤지만 우리가 PN은 그러니까 PN이 뭐죠? N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 그거는 현재 가치 P0를 1 플러스 R의 N승을 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래 가치 계산할 때죠.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N 시점 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 PN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은 그게 현재 가치가 된다. 이게 P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 요거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다. 이거. 그러면은 그 1원을 생각해 봐. 1원. 그러면은 1원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1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이 되고 미래 가치는 그리고 현재 가치는 N 시점 후에 들어오는 1원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을 곱해봐요. 그러면은 요거 약분이 돼서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그 역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은 이자율 10%에서 1년 후 미래 가치가 110만 원이 되고 1년 후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는 1년 후 미래 가치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둘 다 알겠는데 이 중에서 특히 어느 게 중요하냐? 바로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가치가. 왜 그런 거 하니?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중에서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들이 모든 그 재무 이론에서 균형 가격을 의미해요. 균형 가격을. 그래서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어서 그 1년 후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 3년 후에 120만 원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언제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후에 100만 원 들어오는 거, 3년 후에 120만 원 들어오는 거, 어느 걸 선택할까?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거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가서 얼마가 될 건가를 봐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투자는 3년을 갈 수 있고 어떤 투자는 1년을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가는 투자안이고 이게 3년 가는 투자안이에요. 그러면은 미래 가치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 A 투자안이라고 해요. 여기 B 투자안. B 투자안의 미래 가치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하려면은 평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액면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일로 갖고 와서 비교를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때 적용됐던 이자율이 여기에도 계속 적용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거를 다 현재로 갖고 와서 현재 시점의 평가액을 보고 A 투자안을 선택할 거냐, B 투자안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 개념이 미래 가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분야는 그 재무이론 전반에 걸쳐서 거의 많이 그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증권 가격을 산출할 때, 증권 가격을 구할 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주가 또는 어떤 투자안의 그 가치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그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거죠. 또 실물 투자안의 평가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증권 가격은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학교 앞에서 통닭집을 하겠다. 그러면 그 통닭집을 해서 뭘 하려고 통닭집을 합니까? 그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은 이 통닭집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건 실물 투자죠. 그 실물 투자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건설하겠다. 그냥 느낌으로만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변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이것이 그 경제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기업 가치의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 가치의 평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2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자본만 평가하는 거예요. 주식을 평가하는 거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그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 기억이 나죠? 이쪽이 자산이고 부채와 자본인데 이게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액이에요. 그리고 주식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한 주당 가격을 곱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부채까지 더해서 자산의 가치가 나오는데 바로 이 자산의 가치가 기업 가치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세 가지 중요한 분야는 증권 가격의 산출, 그 다음에 실물 투자안의 평가, 기업 가치의 평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4주차에 가서는 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무한연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영구연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퍼피추어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똑같은 현금 흐름이 영구히 계속되는 현금 흐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100만 원, 내년 말에 100만 원, 또 3년 후에 100만 원. 이거를 무한히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먼저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하는 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그 매년 말 100만 원씩의 그 현금 흐름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하자. 그러면은 금리가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할 때 그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현금 흐름을 단순히 이자율로 나누어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말 100만 원이 그 현재 가치로 얼마냐? 금리만 여기다 넣으면 돼요. 분모에다가. 그럼 이게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무한히 계속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금리가 10%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값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무관리 시간에는 등비 수요를 공부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등비 급수를 공부하고 거기서 그 항의 개수를 무한대로 놓은 무한 등비 급수로 구합니다. 무한 등비 급수. 그런데 그 무한 등비 급수로 구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매년 똑같은 금액 C라는 현금 흐름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0, 1, 2, 3 이런 식으로 쭉 돼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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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의 현금 흐름이 무한히 계속된다. 그럼 요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요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요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쭉 구하게 되면은 바로 요게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 C 나누기 R이에요. 그냥 C 나누기 R. 간단하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 가치는 금리 10%로 나눠주면 1000만 원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 이제 무한등비급수로 구하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 쿠폰을 갖고 가면은 매년 100만 원을 매년 말에 12월 31일 날마다 가면은 100만 원씩 줘요. 그런 쿠폰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받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똑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난 그 쿠폰을 받는 것보다 그냥 1000만 원을 받는 게 좋아.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쿠폰으로 받을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돼요. 은행에다 넣어 놓고 원금을 안 찾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매년 말에 10%씩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돌려 인출하지 않는다면 무한히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1000만 원의 값은 의미하는 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100만 원을 10%의 이자율로 예금을 해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구연금의 적용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재무이론에서는 그 영구연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경영학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 근데 이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을 하는 이유가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언제까지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겠어요? 그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바로 무한히 존속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들은 학생들이면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되는 기업을
우리가 going concern이라고 그래요. going concern.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가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요.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갈까요? 무한히 갈 거예요. 어떻게 무한히 가냐? 나중에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망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무한히 간단 말이에요. 그 기업이 무한히 간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어떤 현금 흐름이다? 바로 영구연금이다 이거예요. 무한히 계속되는. 무한히 계속되는 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서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매년 똑같은 그림의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냐? 그렇지는 않죠. 들쑥날쑥하죠. 그렇지만 들쑥날쑥하는 걸 갖다가 지금 당장 반영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복잡한 시기 돼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똑같은 금액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업이 영업현금 흐름을 계속 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크면은 기업 가치도 커지겠죠. 그런데 그 영업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누가 나눠 갖는다고 그랬습니까? 채권자가 이자로 가져가고 또 그 주주가 순이익으로 가져가요.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받게 되려면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평가하려면은 무한히 계속되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의 현재 가치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데도 이용이 됩니다. 영구연금이 적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것은 평가 시점과 이자율을 고려해서 그 현금 흐름을 평가한 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그거는 지금의 100만 원에 10년 후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년에 100만 원이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좀 땡겨 쓰면 얼마가 될까? 그거는 금리 10%로 해서는 90만 9천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90만 9천 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100만 원은 90만 9천 원이 1년 후에 가면은 100만 원이 될 테니까 그걸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현재 현금 흐름을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값이고요. 현재 가치는 반대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그 역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고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재무이론에서 아까 주식의 채권의 균형 가격을 구한다 이럴 때 현재 가치이 이용이 돼요. 또 당장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서 일시불의 현금 흐름, 또 연금의 현금 흐름 이런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현재 가치 중에서도 연금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무한연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기업을 가정하여서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식을 우리가 아까 P
P0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Pn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요것을 보면은 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분자의 현금 흐름이 있고 분모에 요 할인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내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산출식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으로 증권 가격을 산출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증권 가격은 주식과 채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현재 가치 개념이 또 실물 투자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가치 개념이 기업 가치 평가에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